네, 지난 시간에는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토대로 직접 여러분들이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262쪽입니다. 오늘 읽게 될 글이 문화재와 관련된 글이에요. 그래서 자, 1번을 보니까 문화재를 관람한 경험을 말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의 경험을 떠올려서 직접 보거나 체험했던 문화재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나 가장 좋았던 문화재 하나를 생각해 볼게요. 자, 예시로는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와 경주에 있는 첨성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게 될 글의 주제는 문화재를 개방해야 하는가 라고 하네요. 자, 다음은 문화재를 개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쓴 글입니다.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한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볼 텐데 읽어보기 전에 자, 잠깐 옆을 볼게요. 263쪽 글을 읽고 어떤 물음에 답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글쓴이의 의견을 찾아야 되고요. 그죠?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정리해 볼 텐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네,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써 있으니까 세 번째 마지막 뒷받침하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서 직접 적어 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자, 문화재를 개방해야 하는가입니다. 개방이라는 것은 어떤 걸 열어뒀다는 거죠. 열어서 자유롭게 여기서는 문화재니까 그 문화재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글쓴이 의견과 뒷받침 내용을 찾아서 밑줄 그으면서 읽어볼게요. 자, 문화재를 개방해야 합니다. 의견이 바로 나오죠. 자, 의견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문화재를 개방해야 합니다. 문화재를 직접 관람하면 옛 조상이 살았던 때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고인돌 유적지를 보러 갔습니다. 거대한 고인돌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누리집에서 고인돌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고 학교 도서관에서 고인돌에 대한 책을 빌려 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뒷받침하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첫 번째 1번이라고도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써주고 있는데요. 그죠? 공감이 되나요? 직접 체험을 해보고 문화재를 직접 보고 그것에 대해서 더 궁금해져서 집에 와서도 누리집이나 학교 도서관을 이용해서 정보를 더 찾아봤다.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 첫 번째 뒷받침 내용이 나왔고요. 자, 이어서 또 문화재를 개방해야만 문화재 훼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2000 몇 년 7월 며칠 신문 기사를 보니 고궁 가운데 한 곳인 어떤 궁에 곰팡이가 번식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마인데 문을 닫고만 있어서 바람이 통하지 않아 곰팡이가 궁궐 안으로 퍼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바람이 통하게 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뒷받침 내용이 나왔죠? 이렇게 문화재 훼손을 막을 수 있다. 라는 점. 대표적으로 장마철, 여름철에 곰팡이가 잘 생기는데 개방을 하면 이러한 곰팡이 같은 문화재 훼손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신문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문 기사 같은 것을 인용해서 쓰는 글은 굉장히 잘 쓴 글이에요. 단 어때야 하냐면 이 신문 기사가 사실이어야 할 것, 허위 내용이 아니어야 할 것, 그쵸? 실제로 이 신문 기사에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어야 정말 이걸 사실 그대로 가져와서 이 글에 사용한 것이어야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명 비닐 그것을 책에 덮어보면 뒷받침 내용의 출처가 믿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네. 그래서 그게 맞다는 전제 하에 굉장히 잘 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잘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세 번째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문단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쉬운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한번 찾아볼게요. 문화재를 개방하면 자신이 체험한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죠? 이 부분이
세 번째. 자, 이따가 적을 거고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유물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문화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꾸고 보존해 나간다고 생각한 뒤에 힘을 모으면 살아있는 문화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직접 이렇게 보면 애정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이 문화재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잘 보존하고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찾았으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이었나요? 문화재를 개방해야 한다 였습니다. 그죠? 한번 써볼게요. 같이. 문화재를 개방해야 한다. 네, 문화재를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내용은 먼저 개방하면 옛 조상이 살았던 때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여름 장마철에 생기는 문화재 훼손, 곰팡이 같은 문화재 훼손을 막을 수 있다. 자, 세 번째, 위에서 밑줄 그은 대로 그대로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위에서 3번이라고 표시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써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다 썼다고 생각하고 뒷장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할 때 확인해야 할 내용을 떠올리면서, 자,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해 봅시다. 혹시 기억이 잘 안 난다면 261쪽 마지막 부분에서 했던 거 한번 살펴보고 다시 넘어올게요. 개인적으로 261쪽.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글쓴이 의견에 대해서 문화재를 개방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찬성하는,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일단 생각을 하고요. 적는 것은 밑에 가서 할게요. 여기 맨 밑에 가서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글로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친구의 말을 읽어보려고 해요. 이 두 친구는 글쓴이의 의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여자 어린이입니다. 문화재를 개방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의견은 적절합니다. 라고 했네요. 적절합니다. 이에 대한 뒷받침 내용으로 제시된 세 가지가 모두 사실이며 믿을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의견을 선택했을 때 또 다른 문제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여자 어린이는요, 이 의견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바로 자, 이 내용, 확인해야 할 이 내용이 있다고 했죠? 이 기준에 비추어서 판단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어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문화재를 개방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의견은 자, 이 친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일까요? 많은 사람이 문화재를 관람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훼손되기 마련입니다. 한 번 망가진 문화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만약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돈이 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문화재를 개방해야만 문화재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였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잘 정리해서 적절하다 또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자, 이유 중점적으로 잘 생각해서 적어줘야 되는데요. 자,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는 먼저 문화재를 개방해야 한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의견 자체에. 그죠? 그리고 개방해야 한다라고 의견에는 동의를 하더라도 글쓴이가 쓴 뒷받침하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런 친구들은 개방한다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혹은 동의하지만 뒷받침하는 내용 어떤 부분에서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자율적으로 스스로 써보도록 합니다. 써보는 시간을 가지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다 했으면 옆에 가서 이번에는 문화재 보호 방법에 대한 의견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단순히 문화재를 개방해야 한다 혹은 개방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아니고요. 뭐 개방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문화재는 보호해야 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의견으로 써야 하는데, 이 의견 글을 쓰기 위해서 내 사전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은 먼저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자료 조사를 통해서 좀 배경 지식을 공부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은 이걸 조금 분류를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문화재를 누가 보호할 것인가. 그쵸? 물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걸 좀 나눠보면, 먼저 정부, 자 그냥 여기다 써볼게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자, 줄여서 지자체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노력해야 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 또 우리들, 자 우리들이라는 건 학생들, 선생님들 같이 학교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있겠죠. 우리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자 등등의 주체, 보호하는 주체를 먼저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문화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보호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보호 방법 중에서 관람 예절 같은 것들이 있죠. 문화재를 대하는 태도, 예절, 태도, 자세,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지 한번 이런 등등의 부분에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물론 칸이 많으면 전부 다 서술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간결하게 서술할 거기 때문에 한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쓸 것인지를 정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기 바랍니다. 자, 반대로 의견을 쓸 때 이제는 우리가 의견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게 서술할 수가 있어야겠죠. 한번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해서 글을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바로 국어 활동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 활동은 72쪽입니다. 국어 활동 72쪽을 준비해 주고요.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해 볼 텐데요. 자, 무엇에 대한 글일지 먼저 광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72쪽에 광고가 하나 나오는데 가장 크고 굵은 글씨가 먼저 눈에 띕니다. 여기가 맞을 텐데 라고 말하는, 큰 따옴표로 묶여 있는 거 보니까 말하는 건데요. 누가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 친구가, 그죠? 이 친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뭘 들고 있어요. 지도인 것 같죠? 네, 지도를 보면서 여기가 맞을 텐데 근데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 지도를 보니까 뭔가 나무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이죠?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이렇게 치면서 우리 집이라고 표시를 해놨네요. 근데 막상 보니까, 자, 막상 실제로는 이렇게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베어져 있는 나무 밑동만 있는 거예요. 네,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자, 글을 읽어보면, 작은 글씨 읽어보면요. 우리의 편한 삶을 위해 벌목되고 낭비되는 나무들로 인해 어떤 동식물들은 그들의 보금자리를 잃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자리를 지켜줄 때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죠? 네, 벌목되고. 그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베고, 그죠? 자연환경을 해치는데, 큰 동물부터 작은 동물, 곤충들, 식물들까지 그 생물들의 보금자리, 삶의 터전을 잃게 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광고였고, 이걸 봤을 때 주제가 뭘까요? 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쓴이가 글을 썼을까요? 아무래도 자연환경, 그죠? 환경보호 이런 것들이겠죠? 옆에 가서 짧은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숲을 보호합시다. 네요, 숲을 보호합시다. 의견이 뭔지 대략 알 것 같아요. 그죠? 자, 사람들은 숲에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얻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숲이 파괴되고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숲을 보호하고 생물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의견이 나온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올 텐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첫째, 자원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아껴 쓰고 버리는 물건을 재활용하면 숲이 파괴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나무를 베어낸 숲은 다시 가꾸어야 합니다. 한 번 파괴된 숲은 저절로 복원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사람들이 노력하면 조금 더 빨리 새로운 숲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숲의 파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숲을 이용할 때에는 정해진 곳만 이용하고 보호된 숲에서는 식물과 동물이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한번 평가해 봅시다. 자, 이렇게 4가지 기준이 나오고 있고요. 선생님이 이 기준을 읽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 기준에 대해서 예면 동그라미, 아니오면 X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주제와 관련 있나요? 주제와 관련이 있는가? 한번 표시를 해보고요. 두 번째 기준, 의견과 뒷받침 내용이 관련이 있는가? 자, 뒷받침 내용들이 그 의견을 좀 더 보충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사실이고 믿을만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가? 자, 어떻게 표시를 했나요? 자, 선생님 생각은 모두 예입니다. 네, 적절히 기준에 부합하게 잘 쓴 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숲을 부읍시다 라는 글을 참고해서 앞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썼으면 좋겠고요. 좋은 예시로 참고 삼아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는 방법, 기준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반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쓸 때도 그 기준들을 생각하면서 고려해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전보다 좀 더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